서울 강변북로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하는 한 차량. 이 모습을 목격한 또 다른 운전자는 음주운전이라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 검거하는 데도 일조했는데 뒤늦게 경찰관의 아들이란 사실까지 밝혀진 용감한 시민 김경필 씨를 사건 반장에서 만나봅니다. 네, 음주운전 차량이라는 것을 직감하고요. 검거에 일조한 용감한 시민의 얘기입니다. 누군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4일 밤에 김경필 씨 20대인데요. 친구하고 함께 집에 가던 길에 서울 강변북로에서 차선을 막 넘나들고 있는 한 차량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저 차 음주운전이다 직감을 하고 이 경찰에 바로 또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이 차량을 추적하는데요. 차량으로 추적하는 것 그 이상의 추적을 통해서 이 음주운전 차량을 세우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 차량을 운전했던 사람이 만취였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거죠. 뒤에 가보면 이상한 차들이 있어요. 앞서가던 차가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면 음주운전이라고 이제 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직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필 씨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10분 정도 제가 따로 쫓아가다가 그 이후에 이제 이거는 음주운전이다라는 게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색깔이 뭐예요? 검은색이요. 검정의 속도는요? 지금 제가 80으로 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차가 앞에서 좌측 살짝 갔다가 우측 갔다가 또 갑자기 속도 내다가 막 그러고 있어요. 계속 우회전해서 용산구청 방향으로 지금 갔어요. 용산구청 방향으로 우회전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요? 저희가 네네. 확인해서 음주 여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관이 왔는데 제가 앞에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 소통이 안 돼가지고 경찰관이 딴 데로 가시길래 바로 연락을 해서 근데 그 방금 음주운전 신고했는데 이 사람 서울역 쪽으로 빠졌어요. 그 서울역 쪽으로 갔다고요? 네네네네. 지금 서울역 앞으로 갔어요. 앞으로 가는 서울역 중이고. 앞으로요? 저희 아버지가 경찰관이신데 어릴 때도 아버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뭐 음주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많이 흔들리면서 브레이크라든지 가속을 많이 한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게 기억이 나서 그 음주운전자라는 거를 좀 알게 되었어요. 대단하네. 지속적으로 그냥 계속 따라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처음에는 음주운전이라고 의심을 했지만 바로 신고하지는 않았군요. 예, 그러니까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사실은 저도 약간 음주운전한 차량 아닌가 한번 쫓아가서 봤다가 음주운전이 아니라 막 휴대폰 만지고 있는 차량을 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도 괜히 잘못 신고하는 수도 있으니까 아마 좀 20분 정도를 꾸준히 따라갔다라는 거. 사실 또 이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의심이 간다고 20분을 추격했다라는 건 본인의 시간을 그만큼 또 여기다가 쓰신 거거든요. 20분을 따라가다 보니 음주운전이 거의 확실시 돼서 그때 신고를 했고 아주 명확하게 경찰이 추격하기 쉽게 다 알려드리죠. 차량 종, 색깔, 차 번호판까지 다 하나하나 이제 불러주면서 신고를 했고 중간에 한 번 또 경찰이 이 차량을 놓칩니다. 가까이 왔다가 이제 길이 갑자기 어긋나면서 다시 또 전화해서 그 차 지금 그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갔습니다. 위치를 다시 알려주면서 마침내 신호에 걸린 차량을 붙잡게 된 겁니다. 처음에 이제 경찰 신고해서 어디 가냐 용산구청으로 갔는데 그 따라갔는데 경찰이 잘못 쫓아가니까 네, 그렇죠. 다시 서울역으로 갔다라고 그러니까. 제 차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게 대단한 거죠. 맞아요. 보통 신고까지 해서 이제 경찰이 온다고 하면 보통 가죠. 거기서 이제 네. 끝을 내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계속 가거든요, 차가. 그러니까 경찰과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생겨서 경찰이 이제 엉뚱한 차를 쫓은 건지 다른 차를 쫓게 되니까 이거는 음주운전하고 어쨌건 사회에 계속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 끝까지 추격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용산구청쯤에서 끝이 나야 될 게 서울역 쪽으로 가고 있는 것까지 계속 따라가게 된 거고 그래서 결국 이 음주운전 차를 이제 경찰이 이제 결국 차를 세우게 된 거죠. 또 한밤중에 이렇게 또 추격자가 된 거예요.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는데 이 영향이 아버님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인데 아마 평상시에 그 아들을 태우고 가면서 음주운전 차량하고 졸음운전 차량 구분법을 좀 가르쳐 줬나 봐요.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음주운전 차량은요. 우리 사람이 술 먹으면 길거리 갈 때 좌우로 비틀거리죠. 똑같습니다. 음주를 한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면 차도 같이 취해서 같이 비틀거려요. 즉 말하면 좌우로 갈지자로 갑니다. 그러네요. 그리고요. 술을 취해서 운전하는 음주운전 차량은 브레이크를 자주 밟아요. 금방 밟았다 조금 가다 또 금방 밟고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과속이 있습니다. 그건 술이 취해가지고 속도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갈지자로 가고 브레이크를 자주 밟고 과속을 한다. 이러면은 이거는 음주운전일 확률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졸음운전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쪽으로 자꾸 쏠려요. 돌릴 때 한쪽으로 가게 되죠.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한쪽으로 계속 쭉 쏠리면서
차선을 이탈하게 돼요. 그러네. 이거는 거의가 졸음운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호에 걸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세웠는데요. 이후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김경필 씨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신호에 걸린 상태였고 경찰관님이 그 차를 세우고 저는 이제 빠졌거든요. 좌측으로 좌회전해서 갈 때 확인했을 때 경찰관님이 그 음주 차량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차가 경찰관이 또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나오면서 거의 위협이죠. 누구든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관님은 피하시고 그 차도 이제 좌회전하길래 아 이건 잡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차가 이제 앨리스 커피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차가 멈추더라고요. 그 중간에 이제 멈추고 그 다음부터 이제 뛰어가더라고요. 저도 같이 쫓아가서 잡는 게 더 빠르겠다 이 생각해서 잡으러 간 것 같습니다. 추격전을 계속 펼쳤고 도망치던 운전자는 이제 결국 잡혔단 말이에요. 네, 한 1km 정도 뛰어서 예. 잡았다고 하는데 이게 좌회전해서 골목 쪽으로 무슨 땡땡 커피 전문점 있는 쪽으로 가니까 저기선 더 계속 도망가기 힘들 텐데 지금 저 내려서 뛸 텐데 하니까 여지없이 차를 버리고 뛰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예. 처음에는 친구가 먼저 이렇게 따라갔고 그 안에 타 있던 동승자들은 다 도망가고 김경필 씨가 이 사람은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나서 정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km 정도를 따라가서 이제 잡았는데 붙잡으니까 저 잡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술 냄새도 많이 나고 눈도 풀려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저 잡힌 사람이 이제 경찰에서 직접 음주 추정을 하니까 자그마치 음주 측정치가 0.2%. 이건 뭐 소주 한 많이 5병 이상 먹었네요. 먹으면 완전 만취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큰일 날 그 뻔했어요. 과정에서 이제 이 위험천만한 그 도주국이 끝을 내게 된 겁니다.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또 도주하는 사람까지 끝까지 이제 추격을 했는데 음주운전자를 끝까지 쫓아서 검거에 일조한 김경필 씨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거를 누군가 얘기를 계속 안 해주고 그냥 신고만 하고 빠지게 되면은 어차피 못 잡거든요. 그 차가 이동하는 거 경찰차가 따라오는 시간이랑 완전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쫓아가면서 그냥 하려고 했던 그게 있어가지고 어떤 아버지라면은 그 당시에 또 잡으셨을 것 같고 이전에도 막 저랑 이제 같이 어디 놀러를 가다 이동을 할 때도 차 사고가 나면은 아버지가 먼저 위험한데도 내려가지고 어떻게 조치하고 다 도와주시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좀 그런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계속 보면서 계속 하는 걸 보고 배웠으니까 보면 좀 아버지 영향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아버지 영향이 컸고 아버지를 이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그때는 이제 느껴지는데 아니 저 김경필 씨도 경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훌륭한 아버지셨고 훌륭한 아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였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고요. 그 아버지하고 어렸을 때부터 어디를 이동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여행 가거나 놀러 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사고가 있을 때 아버지가 일을 처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체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라면 그 상황에서 직접 잡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셨다 그럽니다. 뭐 지금 아들은 아버지를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아버지는 이런 모습 보고 아들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렇죠. 용감한 김경필 씨의 얘기였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끝으로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